다 이렇게 외국에 가서도 저를 생각하고 얘는 네 프랑스 갔다가 어린 왕자 제가 좋아하니까 엽서 보고 딱 사갖고 저한테 사랑하는 호경 쌤께 어린 왕자를 보고 쌤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쌤은 늘 제 안에 있답니다. 너무 행복하겠죠. 네, 행복해. 이제 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도 자기 전공을 바꿔서 이제 그림을 해보겠다고 철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막 너무 처음에 그 그림으로 선생님 그림 그려서 좀 멀리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학비도 마련하고 해갖고 그림 공부해보고 싶다고 유럽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로 가려고 하고 지금 얼마 전 소식이 그러니까 독일어에 그거 뭐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있죠. 그거 뭐 이렇게 패스했다고 그런 연락 왔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아이들의 삶을 어른들이 보기에는 빨리 정착하지 않고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스스로 찾아 들어갈까 싶을지 몰라도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아이들이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굉장히 좋은 어른,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실제로 내가 그런 아이이든 아니든 그런 아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아이들이 다시 내가 정말 어떤 어른이든 어떤 선생님이든 지금 그런 선생님이어야 한다. 혹은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아이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 그 느낌?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너무나 훌륭한 나의 파수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책을 보면서 그냥 감동하고 이거는 책 속의 이야기고 우리 나와 어느 정도 그게 얼만큼의 거리든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게 아니라 네가 바로 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항상 이게 주인공을 내가 느끼고 감상하고 이게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지난 우리가 왜 차담의 끝 무렵에 막 나의 수학 선생님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런 아이들 인생이 그렇게 작은 일들로 동화 같은 일을 겪고 이러면서 달라지는. 그런데 사실은 아이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책 속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사실은 이 매 순간이 우리에겐 기회다. 이제 니체가 말했던 아이의 정신. 근데 이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과학, 생물 이런 거 배우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한 생명으로 수정되고 나서 무슨 뭐 포배기, 낭배기 막 이런 거 막 거치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그 수정된 상태에서 이 변하는 과정이 생명의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거 선생님 아시죠? 그 안에서 약간 꼬리가 있는 물고기 같은 모습도 됐다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 생명으로 뱃속에서 자라서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생명의 역사를 이미 배 안에서 쫙 다 거친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오면 또 생물학적으로 성장하죠. 생물학적으로 성장하면서 건너뛸 수 없어요. 거쳐야 할 것들은 다 거치는데 우리의 영혼, 정신세계도 그렇다. 서툰 그런 과정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데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 니체가 말한 게 힘의 의지죠. 우리는 그냥 뭐 인간만이 어쩌면 고통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고 그걸 감내하고 이겨내는데 그러나 의미 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나를
좀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면 기꺼이 글로 나를 던지고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의 의지다. 그 덕분에 인간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해 가는 단계가 이제 선생님들 요거는 이제 많이 들으셨죠. 뭐 낙타의 정신을 거쳐서 사자의 정신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이의 정신으로 간다. 어떻게 우리 항상 무슨 가치 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에게로 돌아가라. 아이의 정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게 얼만큼까지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와닿는가. 그런 건 궁금해요. 내가 진짜 그런 아이의 어떤 영혼, 아이의 정신이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가치를 두고 있는가. 실제로. 그게 또 유치하면 안 되잖아요. 유치하면 안 돼. 그쵸?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의 정신을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순수하고 자유로운 건데 이게 유치한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이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정말 아이의 영혼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유치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근데 이미 와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정령 어린아이 시키지 않으면 총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아이의 영혼과 정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실제로 내가 살면서 거기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나 내 내면에는 이 아이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죠. 낙타의 정신, 네. 사자의 정신을 거쳤기 때문에 갖는 아이의 정신은 그래서 유치함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이의 정신이라고 할 때 그런 유치함과는 좀 다른 그런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과정을 안 거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타의 정신이 상징하는 건 우리가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 그런 거지. 그래야 해. 라고 하면서 낙타가 묵묵히 사막을 그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가듯이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라고 할 때 그런 삶의 태도는 우리는 낙타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그래? 왜 그래?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삐딱하게 보고 이제 맞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정신으로 내가 건너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사자의 정신은 저항하고 반항은 하지만 아이의 정신이 갖고 있는 그 자유로움, 그런 포용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선선한 뭐든지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재밌어하면서 받아들이고 행복해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가 보면 소중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와요. 아이들에게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타의 정신이 그래야만 한다는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정신을 말한다면 사자의 정신은 저항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아이는 그걸 넘어서서 긍정적으로 포용하는 가운데 무언가가 창조되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그런 게 아이의 정신이라는 거죠. 놀듯이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놀듯이 와서 즐기는 거죠. 이 시간을.
그리고 내 세포로 흘러드는 이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소중하게 내 영혼에 더 없는 소중한 영양분인 거죠. 저도 또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눈빛을 나누면서 받는 게 그런 거고, 그런 순간 우리는 조금씩 아이의 정신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무언가를, 어떤 것을, 그게 대단한 무엇이 아니어도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삶. 그래서 이제 요 4강 주제가 그런 거였거든요. 아이와 어른 하면서 아이들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우리를 통해 나 자신을 한번 보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 이제 지난번에 다 못했던 거 하고 이제 다음 PPT로 넘어가 볼게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삶의 수학을 좀 생각하고 얘기하고 또 뭐 후회도 좀 하고 뭐 뿌듯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니 어떤가? 비움과 채움이라는 주제어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진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약간 날라가 갖고 저희 그 횡성집에서 그 마당에 나가서 개구리가 이렇게 청개구리가 쬐끄만 새끼가 이렇게 폴짝, 여기 개구리 보이세요? 네. 네? 요게 개구리예요. 아, 예. 개구리예요. 저기 먹는 개구리예요. 먹기도 하는, 네. 아주 쬐끄만 개구리여서 별 저기 배부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좀 먹기는 그럴 것 같아요. 조그만 녀석이 비 온 다음 날인데 펄짝 펄짝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를. 자, 무언가를 잃었다, 내가 삶에서, 혹은 무언가를 얻었다, 이런 판단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 나름 그런 판단. 선생님은 삶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으셨죠. 지금도 수학하고 계시고 나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생님 나름 내가 좀 그래도 삶에서 이거는 좀 얻었지, 이거는 수확했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좀 숙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근데 사실은 그 얻고 잃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가? 비어 있음, 차 있음, 이거 상태죠. 비움, 채움 이러면 적극적인 어떤 행동 의지가 좀 들어가죠. 좀 아무 그런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이제 빈집이라는, 세상에 이거를 선생님 이 책이
아주 독특한 책인데 지금은 이 책이 없고 출판사가 왜 어떤 책은 절판되고 나면 안 나오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미세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나올 때에는 하나의 동시와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그림 작가와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와 이 세 사람이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책 뒤에 보면 CD가 있어요. 그 CD를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좀 일찍 오면은 혹시 그게 틀 수 있는가? 우리 국악 이런 거 좀 이렇게 들어간 저는 좀 귀한 책이지만 초기에 이 책을 샀기 때문에 근데 오래돼서 약간 책도 이렇게 음악 느낌까지 나게 음반 비슷한 느낌까지 나게 그죠? 언제 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음악을 만들게 된 배경 이야기에 대해서도 요 뒤에 있고 여기 CD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있는 가끔 이렇게 음반이 있거나 이런 그림책이 아주 제 기억에 몇 권 있어요. 그냥 제목은 빈집이에요. 비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빈집은 아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머물렀고 삶이 거기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들이 떠나는 거죠. 이 책을 쓴 이상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사실 빈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다가 이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하고 이 그림을 그린 그림 작가도 그래서 그 자기 나름의 빈집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살려서 홍천 뭐 강원도 이쪽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그 느낌을 갖고 그렸다고 해요. 이삿짐을 꾸리고 그림이 좀 흐릿한가요? 이삿짐을 꾸리고 이거는 막 산과 이 꾸불꾸불 길을 여기 이삿짐 차가 있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영도라는 시인 빈집 그것도 네, 빈집에 대한 이야기니까 떠오르더라고요. 네, 기자였던가 그러고 네 극장 안에서 그렇게 심야 영화 보다가 심장 마비. 네. 그런데 그 입속에 검은 잎 맞나요? 네 그렇게 많은 시들을 우리한테 남겼죠. 그 중에 이제 빈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지금 사랑이 끝났다 그죠?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내가 이제 연애하던 시절 있었던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시간들.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이제 끝났으니 사랑을 잃고. 그래서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그 공간 안에 남겨둔 걸 수 있죠. 사실 사랑은 끝났고 우리는 빈집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그 집에서 같이 나누었던 사랑들 함께 쌓았던 그 시간들은 그 빈집 안에 있죠. 그러면 이제 벌써 비었다라는 개념에 우리가 이제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비었는데 빈 게 아니네. 공간은 비었으나 시간은 남는다. 빔. 참 이거는 막 쓰다 보니까 선생님 비어 있음, 차 있음 이게 더 줄여서 우리말로 하면 빔. 찾다, 참. 너무 말이 예쁜 거예요. 고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고쳤어요. 빔, 참.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 믿는 그대로 그게 맞을까?
그러면 이제 다시 빈집으로 돌아와서 이 이상교 씨와 이상교 선생님과 그 이제 한병호 씨가 그린 글이로 돌아갈게요. 이건 이제 그림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사 가는 이야기. 할머니, 아기, 장롱, 항아리, 강아지 집. 살던 사람들과 물건들이 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지고 이사를 가면서 집은 그냥 두고 가더란다. 잘 살다가 집을 데리고 가지는 못해요. 그리하여 이제 빈집이다. 이제 빈집이 된 거예요. 다락, 툇마루, 문지방, 대돌이 울더란다. 미닫이 문이야 속으로 울었겠지. 이사 가는 걸 끝까지 지켜본 대문은 서운해서 열려있는 그대로더란다. 여기 이제 그 동시 내용이에요. 여기 문 열려있고 이제 빈집.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정겹고, 요즘은 정말 이런 집 가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죠? 그런데, 자, 다 그렇게 떠나고, 빈집. 그래서 말인데 얘들아, 우리가 살러 가자. 들깨야, 엉겅퀴야, 도깨비 바늘아, 우리가 대신 살러 가자. 그래서 막 이제 동물들, 길냥이들, 뭐, 그 다음에 여기 풀들, 꽃, 그리고 요 마지막 장에서는 집 안에서 본 바깥. 비어 있지만 그 집 안에서 보니 마당이랑 고양이도 지나가고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빈집에는 풀이 많구나. 얘네들이 자 우리가 대신 살러 가자 해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빈집이어도 비어있지 않은지. 이거는 이제 그 장자가 말했던 허실생백. 빈 곳에 빈 방에 하얀 빛이 살아난다. 집이 비니까 햇살이 들어와 산다. 공간이 비어야 비로소 그런 것들이 들어와 차 있는 것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비어 있음, 그게 누가 바라보는 시선인가?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허실생백에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비어 있다고 했지만 자연이나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빈 공간은 없지 않은가? 사람이 떠나니 자연이 들어선다. 이거는 정말 되게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경험을 했죠. 선생님 코로나 때 왜 우리가 다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어디로든 일터로든 뭐 학교로든 다 나갈 수 없으면서 다 집에 머무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자동차를 별로 안 타고 그러면서 막 우리 맨날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보던 그런 파란 하늘을 지금 아이들은 잘 못 보잖아요. 항상 황사 있고. 그런데 하늘이 꽤 여러 날 파랗고. 그러더니 어디 해변에 장수거북이가 와갖고 사람들이 계속 넘쳐나던 막 캘리포니아의 어떤 유명한 해변 막 이런데 장수거북이가 와서 알을 낳는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 운하에 곤돌라가 이제 안 다니니까 물고기가 늘었다. 이런 얘기들하고 또 심지어 막 시내 거리에까지 막 무슨 여우나 노루 뭐 이게 가족들이 거리를 쇼윈도 있는데 막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광경들 그때 코로나 때 저는 엄청 인상적인 그런 소식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좀 놀라기도 했어요. 인간이 조금 좀 집에 머물렀다고
자연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들 어디 있었던 걸까? 그리고서는 꼬물꼬물 그렇게나 빨리 나타나다니. 사실은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없음, 비어 있음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니다. 비어 있음, 없음의 쓸모. 그걸 얘기한 것도 노자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움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제 노자 장자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무용지용, 없는 것에 쓸모. 비어 있어야 들어설 수 있고 찰 수도 있고, 그리고 비어서 비로소 쓸 수 있다. 그 뭐 수레바퀴 막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왜 수레바퀴 바퀴살을 그거를 꽂아서 바퀴를 만들려면 그 안에 축이 비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뭐 찻잔 같은 경우 찻잔에 그 빈 공간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거기다 차를 채울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책의 이제 뒷부분 마지막 장면에 그 빈 집 앞에 뭐라 그럴까 돛돌 같은 그런 데에 고양이와 새와 풀들이 한가롭게 있는. 그러면서 이 빈집을 아까 말했던 그림 작가는 강원도 홍천이며 이쪽을 막 돌면서 자기는 좀 빈집의 온기를 담아서 그리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왜 이 좋은 데를 두고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갈까? 이렇게 작가의 말에 마지막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만 보면 그렇죠. 요런 데 같이 저기 가서 쭈그려 앉아도 좋을 것 같은. 사실은 뭐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많은 설명을 안 해서 그냥 선생님들 그냥 장면 나오는 거 보고 느끼시라고 그냥 그래서 설명을 많이 안 했지만 요런 그림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작가들은 그 나름의 자기의 작가 정신과 정성을 기울인 뭐 여기도 막 뭐 수채와 연필과 그다음에 뭐 콜라주와 막 이런 것까지 다 보태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책이 글밥도 적고 그렇지만 좀 더 그래서 글밥의 무게 그리고 그림을 찬찬히 보는 거기에 시간을 좀 들여서 보면 좋다. 그렇기는 하죠. 그걸 좀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주로 텍스트 내용 중심으로 막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생각을 한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그림에 좀 소홀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